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오늘은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3장 마음이 만드는 드라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제목을 깊게 들여다보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 내용보다는 이 제목에 한번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만드는 드라마 어떤 의미일까요? 번역자이신 유시아 씨는 일단 이제 이 제목의 부제목을 에고를 초월하기 위해 이해해야 하는 것들 이렇게 잡았습니다. 원래 에크하르트 톨레가 붙인 3장의 제목은 The Core of Ego, 에고의 핵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에고의 핵심도 좋지만 아마 그 번역자가 붙이신 이 마음이 만드는 드라마라는 이 제목이 참 와닿아서 이 문구를 중심으로 오늘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음이 만드는 드라마. 우리는 뭐 살면서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 책을 좀 접하기 전에 이해했던 마음이라는 단어와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해가면서 이해하는 마음이 조금 결이 다르다는 걸 아마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제가 뭐 꼭 이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아니더라도 제가 제목으로 전에 한 번 더 많이 이렇게 소개했던 이 책 제목도 기억나시나요? 마음에서 빠져나와 삶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무슨 말로 마음에서 빠져나오라는 걸까요? 우리가 어쩌면 마음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되게 찐득찐득하고 되게 무겁고 압박감을 느끼고 불편하고 그런 것들이 가끔 이제 몸의 증상으로 마음의 증상으로 찾아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럼 마음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우리의 삶을 드라마를 만드는가 이 원리를 이해하면 드라마에서 조금 빠져나오기 쉽겠죠. 뭐 드라마를 안 찍는 건 아니겠지만 드라마를 훨씬 더 꿈 깨는 것처럼 훨씬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이번 영상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드라마의 종류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마음이 만드는 드라마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드라마를 잘 관찰해 보면 이 드라마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두 종류밖에 없어요, 실은. 그럼 왜 두 종류로만 만들어지는가?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볼 이야기의 키워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만드는 드라마가 크게 두 종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대극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대극, 좀 낯선 단어인가요? 그러나 세상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고요. 이 대극이라는 단어를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좀 잘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극이라고 하는 건 우리 극지방, 남극, 북극 할 때 그 극이고요. 대자는 아마 서로 대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대극은 우리 그냥 이 우주가 구성된 원리라고 봐도 좋습니다. 대극이라는 단어가 이제 너무 추상적이니까 한번 그럼 대극이란 게 어떤 관계인지 한번 우리 예를 들어볼까요? 제일 가까운 건 일단은 세상은 크게 두 가지 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항상 우리가 마음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힘이란 뭐냐? 일단 물리적으로 살피면 당기는 힘과 미는 힘이 있죠. 우리가 어릴 때 자석 실험해 보면 그죠? N극과 S극은 잡아당기고 N극과 N극끼리는 서로 밀어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힘을 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하고 밀어내는 힘을 청력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대극 관계죠. 자연 현상을 한번 볼까요? 낮이라는 개념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밤이 있어야 되죠. 높음은 낮음이 있어야만, 길다는 것은 짧다라는 대극이 있어야만 서로가 성립합니다. 하나가 없어지면 나머지 하나도 성립할 수 없는 관계, 그런 것들을 대극이라고 합니다. 좀 더 추상적으로 가면요, 선이 있으려면 반드시 악이 필요해요. 빛은 그림자가 있고요. 이런 관계를 동양 철학에서는 주로 음양, 음과 양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표면이 있으면 반드시 무엇이 존재할까요? 이면이 있다는 거거든요. 표면이 있으면 이면이 있고 이런 것들이 대극입니다. 이게 도대체 우리가 마음이 드라마를 만드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조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문제를 한번 던져볼까요? 자부심이라는 감정이 있죠. 자부심 또는 뭐 똑같지는 않지만 자존심이 세다. 자존심이 세다는 것은
대극의 원리상 그 사람의 내면에는 반드시 수치심이 매우 강하다는 걸 이 원리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부심과 수치심은 대극 관계고요. 대극 관계는 동전의 양면처럼 나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다만 현상으로 드러낼 때는 하나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현상만 보기 쉽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지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이 있으면 그 뒤에는 그 현상을 일으킨 어떤 좀 더 근본 원리가 존재할 수 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대극 관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극이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고 이 드라마라는 단어에 한번 다시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자주 듣는 아이유라는 가수의 드라마라는 노래가 잠깐 생각이 났거든요. 이 아이유 조각집이라는 앨범에 실린 노래인데, 혹시 안 들어보신 분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단역 배우가 잠깐 약간 백일몽처럼 환상에 빠졌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깨어나는 그 과정을 아주 이제 잔잔하고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는데, 뭐 이 아이유 노래는 이렇게까지 급격한 감정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만드는 드라마를 크게 나누면 콩깍지 계열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콩깍지가 세면 셀수록 대극의 원리에 의해서 어떤 게 같이 강해질 수 있냐면 환멸감이 심해지는 거죠. 콩깍지를 내가 심하게 씌었을수록 그 콩깍지가 벗겨졌을 때 환멸감은 굉장히 크게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강하진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흔하게 경험하는 대극 관계는 기대의 대극은 뭘까요? 바로 실망이죠. 기대와 실망은 거의 함께합니다. 그래서 실망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뭐 비정상적인 기대이든 뭐 어느 정도는 합당한 기대이든, 어쨌든 지금 내가 실망감을 경험한다는 것은 반드시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분리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우리는 콩깍지와 환멸 또는 기대와 실망의 스펙트럼 속에서 우리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은 정말 여러 가지인 것 같잖아요. 뭐 돈 문제 때문인 것 같고, 인간관계 때문인 것 같고, 승진이 안 돼서 그렇고,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렇고, 우리는 다 그런 개별적인 어떤 힘듦의 내용에 집중하고, 그것 때문에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니까 하나하나 이제 복잡한 이제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거시적으로 크게 나누면 인간의 고통은 두 단어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갈망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혐오죠. 어쩌면 인간의 삶은 어느 정도 자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갈망과 혐오라는 두 힘 사이에서 이렇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이 인간의 삶이 아닌가라는 약간 좀 서글픈 마음도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좋은 걸로 끝나면 되는데, 이 좋은 게 계속됐으면 하는, 그래서 그게 뭐가 일어나요? 갈망이 일어나죠. 이 갈자는 목마르다고 할 때 그 갈자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갈망도 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뭐 요즘은 이런 말 잘 안 쓰지만,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이제 드라마 이런 데 보면 상사병 이런 단어 많이 썼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갈망이죠. 그죠? 또 하나, 그죠? 갈망만큼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혐오예요. 혐오는 뭐 단어가 세 보이지만, 제발 좀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제발 그 사람 좀 이제 내 눈앞에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들이 혐오입니다. 뭐 작은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냥 크기 차이는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갈망과 혐오라는 이 사이클에서 이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래서 에카르트 톨레는 주로 이 3장에서 주로 뭐 원망, 뭐 불안, 뭐 분노 이런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에카르트 톨레의 설명에 오늘 대극이라는 단어를 하나 추가해서 그 단어를 염두에 두고 이후에 책들을 읽어가시면 훨씬 더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콩깍지가 됐든 환멸이 됐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넓게 보면 하나의 환상, 일루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주로 이런 일루전, 내가 나든 또는 어떤 사람이 어떤 환상에 빠져 있다는 걸 하나의 감별하는
하나의 문장으로 제가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활용하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어 시간에 배웠던 이 공식을 활용하면 좋거든요. 우리 기억나시나요? if then 구문이라고 있죠. 만약 내가 뭐뭐 한다면, A 한다면, 그렇다면 B 할 텐데, 내가 만약 이 시험을 통과만 한다면 나는 행복할 텐데,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할 수만 있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텐데, 앞으로 내 인생이 꽃길만 걸을 텐데. 어때요? 문장의 내용이 딱 듣는 순간 되게 그죠? 환상 속에 있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날 수만 있다면, 결혼만 한다면 내 인생은 행복할 텐데, 그게 언젠가 시간이 흘러 내가 저 사람과 이혼만 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은 다시 자유로워질 텐데. 그래서 저는 이 if된 구분이 강력하다는 것은 그것이 환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좀 이렇게 시사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꼭 if then 이런 식의 구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어느 일상적인 언어 표현에서 이런 걸 쓰잖아요. 뭐에 꽂힌다, 사로잡힌다. 달리 말하면 집착이죠, 집착. 들러붙는 겁니다. 그것이 갈망에 사로잡히든 혐오에 사로잡히든. 그래서 옛날 드라마 보면 뭐 가문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평생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흔하게 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마음이 만드는 드라마가 실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거시적으로 보면 크게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늘 에카르트 톨레가 2장에서도 에고는 내용물보다는 그 에고가 일으키는 구조를 봐야 된다는 말을 하고, 그것은 아마 3장, 4장에서 계속 반복될 건데 여러 각도에서 저 역시 되풀이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습해야 될 내용은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가 코끼리도 너무 크면 그 전체를 보기 힘드니까 다각도로 보듯이 우리가 이제 다양한 각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 마음에 관해서 그 설명된 문장이 하나 있어요.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마음은 마야이다 라는 문장이 나올 겁니다. 혹시 나중에 기회 되시면 앞부분 1장으로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야는 이렇게 씁니다. M-A-Y-A. 원어에는 이렇게 풀이되어 있어요. 망상의 베일, the veil of delusion. illusion은 환상이고요. delusion은 그거보다 좀 더 심할 때 정신의학에서는 이걸 망상이라고 불려요. 망상의 베일 속에 산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되게 우리의 언어 표현에서 이런 게 있어요. 어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고. 근데 이것이 바깥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작용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자유의 첫걸음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자꾸 우리가 상황을 컨트롤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요 이야기에 혹시 우리 학교 다닐 때 아마 많이 들었을 원효대사 이야기.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시던 원효대사께서 해골물 한 바가지의 경험에서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깨달으시고 다시 신라로 발걸음을 돌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체 유심조, 이 말을 풀면 뭐죠?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문장 잘못 해석하시면요, 모든 것이 마음먹기 달렸다 하면 된다, 해병대 정신을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이 실은 근본적으로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물론 외부에 자극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그 자극을 해석하고 그 자극에서 반응을 일으키는 건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어를 구분하죠. 자극이라고 했지 내가 괴로운 원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살면서 자극은 있을 수 있고 이 자극이 일어나는 이유조차도 크게는 나와 무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까지는 일단 분리하더라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내가 알아차려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우리가 마음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걸 알면 이 어떤 환상의 사이클을 멈출 수 있거든요. 이 환상이란 것이 정말 심리적인 현상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이 억압이라는 방어 기제를 오랫동안 쓰신 분들은 이게 몸으로 나타나요. 두통, 뭐 머리가 숨이 막힌다, 어지럽다 이런 것들이
실은 자꾸 갈망과 혐오 반응 사이에서 오랫동안 마음을 차단해서 생긴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오늘 말씀드렸던 대극이라는 단어를 잘 염두에 두시면 뭐에서 또 빠져나가기가 쉽냐면요.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 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기도 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극의 원리상 항상 밖에서 밝은 것으로 보인다면 반드시 빛이 강할수록 어둠이 짙을 수밖에 없고요. 산이 높을수록 골이 깊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원리를 이해한다면 나도 그도 우리가 보편적인 에고의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구나. 그리고 이 대극의 원리를 이해하면 이 악몽에서 깨어나듯이 이런 고통을 정확하게는 이 괴로움을 멈출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대극이라는 단어를 잘 염두에 두시고 이후에 또 에카르트 톨레가 펼치는 아름다운 문장과 함께 이 책을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